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혼술 11월 5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어제 그제 제가 휴가 관계로 새로운 영상을 올려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더 힘을 내서 충전하고 왔으니 열심히 정치권 상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 10시에 갑자기 용산에서 하나 공지가 된 게 있죠.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모레입니다. 목요일 오전 10시에 대국민 담화 그리고 기자회견을 갖는다. 일문일답도 있다.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자, 왜 밤 10시에 했을까요?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용산의 입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대선 오늘 시작이 됐죠. 본투표 미국 대선 그리고 이번 달에 에이펙 그리고 G20 정상회담 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1심 선고 2개가 나오죠. 11월 15일 선거법, 11월 25일 위정교사,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을 11월 15일 1심 나오기 전날 표결을 합니다. 다 전략적으로 하는 거죠. 민주당이. 그리고 또 11월 28일에 이게 거부권 행사되면 재투표한다. 11월 이재명의 최대 위기를 맞아서 이재명이 곳곳에 이렇게 덫을 쳐놓고 방어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 상황을 처음에는 상황이 일단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밝히고 국정청사진을 제시를 한다. 이런 계획이었습니다. 특히 11월 10일이 임기 반환점을 도는 날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보고도 드려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그것을 외교 일정이 빡빡하고 이재명의 1심 선고 2개가 있으면은 상당히 전국의 변수가 큰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유죄, 특히 피선거권 박탈형이 연달아 선고가 되면은 민주당 안에서도 이재명 손절론이 일어날 수가 있고 상황 변화가 있을 수 있죠. 자, 그래서 11월이 대변란의 시기가 좀 지나고 나면은 정리를 해서 입장을 밝히는 쪽으로 하다가 어제 11월 대변동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주말에 장애 집회를 했죠. 민주당이. 그리고 사실상 탄핵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번 주말에 또 합니다. 이번 주말에는 민노총을 비롯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나섰던 좌파 시민단체들이 또 같이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니 윤석열 대통령이 전략을 바꿨는데 아니다. 이렇게 나중에 정리가 되고 상황이 정리가 되고 나서 입장을 밝힐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11월 대변혁이 시작이니까 주도적으로 선제적으로 전향적으로 이 전국을 이끌겠다. 이 포석이 깔린 겁니다. 이 포석이 깔려서 원래 월 말에 11월 말에 하려고 했던 기자회견 대국민 담화를 7일 날 모레 앞당겨서 하게 되는 것이죠. 순방도 있고 미국 대선도 그때 미국 대선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2심 선고가 있고 김건희 특검법 투표가 있고 한데 선제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겁니다. 그럼 왜 이거를 어젯밤에 갑자기 공지를 했느냐? 어제 두 가지 일이 있었죠. 자, 먼저 이재명이 금투세, 금융투자세 주식을 하는 1,500만 개미 투자자들을 의식을해서 한동훈 대표가 공약을 했던 금투세 폐지 이것을 같이 동의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금투세 폐지. 이건 뭐냐면은 한동훈에 대한 러브콜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중도청을 위한 표심 자극 이런 것은 지금 이재명 입장에서는 고상한 이야기죠. 그게 아니고 1심 선고가 바로 2개가 나오니까 어떻게 해서든 여론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야 되는 것 하나. 그래서 금투세 1,500만 개인 투자자들, 금이 투자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그 조치를 하나 취했고 또 이 금투세 폐지는 한동훈의 공약이기 때문에 한동훈에 대해서 이관계, 윤석열 대통령과 이관계를 쓰기 위해서 한동훈 쪽에 접근하는 겁니다. 한동훈에게 이 대표회담을 제안을 계속하고 있죠.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죠. 한동훈은 시큰둥하고 최근에는 오히려 이재명의 사법 위기에 대해서 공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그 상황에서 한동훈에게 다시 러브콜을 보내는 차원에서 금투세 이야기를 했고 또 어제 오전에 있었던 게 바로 한동훈 대표의 공개 요구입니다. 용산을 향한 공개 요구.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있었죠.
그 전에 이야기를 했던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전면 중단, 이것은 그 전에 했던 건데 새로운 내용들을 포함시켜서 아주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사과, 그리고 참모진 개편, 내각 개편, 개각, 그리고 국정기조 전환, 명태균 씨에 대한 신속한 진상규명, 이런 것들을 요구를 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김건희 여사 대외 활동 문제, 이 부분이 이제 핵심입니다. 핵심인데, 만약에 지금 당초 예정대로 올 말에, 11월 말에 기자회견을 한다면은 그 도중에 11월 중에 가는 에이펙 정상회담이나 G20 회담, 여기서는 김건희 여사를 동행을 해야 되죠. 동행을 하겠죠. 그때까지는 대외 활동 중단 선언을 안 했기 때문에 동행을 하겠죠. 자,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11월 7일에 이 요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특히 김건희 여사 대외 활동 중단 요구에 대해서 만약에 그것을 무시를 한다면은 에이펙 2 G20도 같이 가는 거죠. 김건희 여사가. 자, 그래서 그것을 어떤 말을 할지는 지금 불확실하지만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11월 대란 전국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 아닌가. 얼마 전에 삼선 국회의원들이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추경호 원내대표 만나서 쇄신을 요구를 했고, 또 고문단들, 또 영남권 의원들, 시도지사들 계속 쇄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죠. 뭔가 바뀌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수용을 하는, 그래서 입장을 밝히는 그 스케줄을 잡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다음 주, 이번 주 주말, 야당이 또 장애 집회를 하고 주말마다 하겠죠. 이제 평일에도 나오겠죠.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1월 대란 전국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일정을 앞당겼고,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 일정을 앞당겼고, 그래서 갑자기 어제 밤 10시에 발표를 한 것은 어제 한동훈의 요구가 있었고, 그 이재명의 이 검투세 문제 발표가 있었고, 그래서 만약에 이 상황에서 오늘로 넘어왔으면은 한동훈 대표의 요구사항, 이것들이 막 부각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일단 그 문제가 만약에 월말까지 가면은 새로운 논란거리가 될 수 있으니 일단 정리를 하겠다. 그리고 주도적으로 12월 전국을 이끌겠다. 그런 차원에서 대국민 담화, 그리고 기자회견 일정을 앞당겼다. 일문일답이 있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걸 다 이야기를 하겠다는 이야기죠. 기자들이 굉장히 세게 물어볼 겁니다. 이번에는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문제, 명태균 씨와의 관계, 얼마 전에 녹음 테이프가 하나 공개가 됐죠. 이 침식 전날 그 김영선 전 의원과 관련한 녹음 테이프도 공개가 됐고 했기 때문에 기자들이 집요하게 질문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 명태균, 김건희 두 사람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 제기들, 여기에 대해서 입장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자, 그래서 저는 상당히 기대를 모으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뭐냐면은 10.17 선언, 모레가 11월 7일이죠. 그래서 10.17 선언, 윤석열, 한동훈 10.17 선언 같은 것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10.17 선언이죠. 이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보면 거기에 10.17 선언을 하는데 같이 파트너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제안을 했기 때문에 과거에 6.29 선언이 이 우파의 대위기를 반전시키는 계기가 됐죠. 그때 전두환, 노태우, 근데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실상 결단을 했는데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표에게 공을 돌렸죠. 그래서 그런 두 사람의 협력관계, 자, 그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서로 협력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10.17 선언이 나올 수도 있다. 제가 너무 긍정적으로 이렇게 그 생각을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비판을 하실지 모르지만은 제 기대 사항을 담아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부 평론가들은 그것도 하나마나 맹탕이 될 거다. 뭐 대국민선언 기자회견 또 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할 거다. 그렇게 또 전망을 하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정말 위험해집니다. 윤석열 정부뿐이 아니고 한동훈 대표도 위험해집니다.
양쪽이 공멸을 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제 기대에 섞인 걸로 11월 7, 10일 7 선언이 나올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게 또 완전히 허망한 것도 아닙니다. 그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우선 뭐 대국민 사과 한동훈 대표가 요구한 것을 보면 대국민 사과 어쨌든 지금 지지율도 하락하고 있고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으니까는 총체적으로 유감 표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건 사실상 뭐 사과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참모진 개편, 개각 이 문제는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권자니까 이걸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겠죠. 그런데 앞으로 새로운 보통 연말 연시 되면은 개각도 합니다. 그리고 또 임기 반환점을 돌기 때문에 그 계기로 국정 분위기 쇄신 이런 차원에서 개각을 할 수도 있고 참모진 개편도 할 수가 있는데, 참모진은 지난번 4.10 총선 직후에 바꿨기 때문에 용산 참모진들은 정진석 체제가 그때 새로 들었었죠.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의 내각도 그때 바꾸려고 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재심을 받았기 때문에 개각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자회견에서 그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겠죠. 두리뭉실하게 전반적으로 분위기 쇄신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그 정도면은 이 당에서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고,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 수사 시작이 됐죠.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맡기는 쪽으로 갈 것이고, 검찰 수사를 강조를 하는 그쪽으로 갈 것이고, 핵심은 김건희 여사의 활동 전면 중단 이야기인데, 사실 이 문제는 어떻게 정리될지 좀 지켜봐야 됩니다. 이게 이번 달에 약속된 예정된 이 두 개의 다자기구 국제회담이 있죠. 회담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할지 획기적으로 그 회담에 불참을 하면서 전면 중단을 선언을 할지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국정 운영을 전반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조는 바꾸는 것이 아니죠. 4대 개혁 이런 기조는 그대로 가고 좀 야당의 탄핵 공세를 좀 무대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재명에 대한 1심 선고가 어차피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분위기가 확 바뀔 수가 있는데, 분위기를 바꾸는데 대전환을 하기 위해서라도 김건희 여사의 공개 활동 중단 정도 선언은 나와야 된다. 자,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 이런 것이 한동훈 대표와 관계를 윤석열 대통령이 복원하는 그 시금석이 되겠죠. 근데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것이, 오늘 조선일보 보시면은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임기 말 반복됐던 1, 2인자 충돌. 이번에는 반도 못아 터졌다.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과 여당 대표들의 갈등을 정리를 해놓은 건데, 항상 임기 말에 갈등이 났다. 왜냐하면 다음 유력한 대선 주자가 차별화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 전까지 항상 현직 대통령들이 대선이 다가오면 탈당을 했습니다. 탈당을 한 이유가 그 여당 안의 후보, 대선 후보가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임기 말에 지지율이 떨어지는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를 했죠.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탈당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당시 차기 대선 후보가 탈당을 요구를 하지 않았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은 가장 치열하게 맞붙었던 이 경쟁을 한 사이가 바로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였죠. 그런데 탈당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왜 그랬느냐 하면은 마지막에 두 사람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협력을 하기로 서로 약속을 단단히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정권 재창출을 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김영삼 대통령, 이해창 신한국당 후보, 또 노무현 대통령,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렇게는 대통령 임기 말에 치열하게 맞붙었지만은, 기억하시는 대로 이명박, 박근혜 이 두 사람은 이명박 정부 초반부터 아주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대선 경선 때 계파 갈등이
치열했고 박근혜 그 당시 새누리당 후보가 이명박 대통령의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를 하고 그때 여러 가지 또 방송법과 파동도 있었고 많이 있었죠. 처음부터 계속 갈등을 하다가 후반부에 오히려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힘을 합치는 모습을 보여서 정권 재창출을 했습니다. 이해창, 정동영, 이재명 전부 다 대통령이 못됐죠. 그 현직 대통령 각을 마지막에 세운. 그런데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처음부터 각을 세웠고 후반에 갈수록 오히려 화합을 해서 정권을 재창출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임기 전반부에 이렇게 충돌을 하고 했지만 이제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 극적인 어떤 선언을 내놓을 경우에 그리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협력을 다짐할 경우에는 이명박, 박근혜 모델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